안녕하세요. DR가을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민규라고 합니다. 저희 팀 이름인 DR가을 중 DR은 당뇨병성 망원병증, 그 R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뜻합니다. 저희는 당뇨병성 망원병증을 잘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팀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비즈웍스와 같이 기업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안질환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안질환 중 왜 당뇨병성 망원병증을 선택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성 망원병증은 3대 실명질환 중 하나이고 그중 가장 높은 실명률을 보입니다. 당뇨병성 망원병증은 당뇨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고 유병기간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유병기간이 11년 이상일 경우 유병률이 40% 이상입니다. 매년 당뇨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당뇨병성 망원증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실명을 가져오는 심각한 질환이며 이에 피해받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TMI로 저와 티미님의 아버지 모두 당뇨를 앓고 있어 이 질환이 더 확 와닿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하 DR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만성적인 높은 혈당이 계속되어 눈의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되는데 망막의 작은 혈관이나 미세혈관이 먼저 막히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벽이 손상되어 급기야 혈관이 새게 됩니다. 혈관에서는 피와 액체, 지방 성분이 새어나옴에 따라 망막은 부어서 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시력이 저하되어 상이 희미하게 보이게 됩니다. 망막 혈관의 손상이 진행될 경우 망막의 허혈이 심해지고 망막의 비정상 신생혈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신생혈관은 매우 약해 쉽게 터지면서 망막과 유리체에 손상을 일으켜 시력을 저하시키고 실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병 환자들은 만성적인 높은 혈당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혈관이 손상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혈관이 터지는 비증식성 DR에서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증식성 DR로 발전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눈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안저사진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안저사진에는 망막, 혈관 등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DR의 병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DR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오른쪽 사진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DR은 혈관에 손상이 있는 비증식성 DR에서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증식성 DR로 발전하는 형태입니다. 비증식성 DR에서는 증상이 크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다가 증상이 발생하는 증식성 DR 때 인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갑작스런 시력 저하나 실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증상을 느꼈다면 이미 많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DR이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DR은 초기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왼쪽 사진과 같은 비증식성 DR 병변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순히 당뇨병성인지 아닌지 또는 그 심각도를 분류하는 모델에 비해 그 부위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 특성상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캠과 같은 형태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세그멘테이션 결과는 분류 모델보다 모델 의사의 판단을 더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FGADR 데이터셋으로 여기 보이는 이 논문에서 제공한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림처럼 4개의 병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1842개가 존재합니다. 병변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의 병변이 존재하고 이는 모두 비증식성 DR에 대한 병변입니다. 동그라미 색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은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것은 경성 함실물에 해당합니다. 망막의 혈관에서부터 지질 성분이 누출되면서 망막에 침착이 발생해 발생한 증상입니다. 노란색 흉터 같은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라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것은 망막 출혈입니다. 이름처럼 망막 안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이며 검은색 점이 크게 뭉쳐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노란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것은 모세혈관류, 미세동맥류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세혈관이 부분적으로 확장된 것이며 가장 먼저 관찰되는 혈관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망막출혈 중 점출혈과 구분이 잘 되지도 않고 구분이 어려워 같은 소견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검은색 작은 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것은 연성 삼출물로 망막의 세동맥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희거나 노란색 자국의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비교적 병변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진인데요. 그럼에도 앞서 설명드린 병변들은 크기가 작고 흩어져 있다 보니 이를 찾아내는 것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즉, 병변을 구분하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꽤나 필요한 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에 대한 EDA 결과입니다. 왼쪽을 보면 마스크가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의 병변은 70% 정도 마스크가 있고 SE 경우는 30% 정도밖에 마스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스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오른쪽은 마스크가 있을 때 이러한 마스크가 이미지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마스크가 있더라도 그 크기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스크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그 크기가 매우 작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실험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IPL 클라우드와 GCP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IPL 클라우드에서는 테슬라 T4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것의 램 용량은 1.5기가 정도 되었습니다. 병변을 각각 따로따로 예측할 만큼 큰 용량의 모델을 쓸 수 없어 마스크를 하나로 합쳐서 진행했고 이 결과를 가지고 GCP에서 각각의 병변을 예측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학습시키고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1차 시도를 진행했습니다. 사용한 모델은 유넷으로 의료 분야에서 베이스라인 모델로 자주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유넷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스킵 커넥션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로스함수로는 다이스로트를 사용했고 이 또한 유넷과 함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는 1차 시도 결과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도 결과 분석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아이펠에서 공부한 테라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이라는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은 데이터에 의해 결정된다는 문장입니다. 모델의 결과를 살펴보면 왼쪽처럼 선명한 애들은 분명히 잘 맞추고 있지만 오른쪽처럼 검고 흐릿한 애들은 잘 못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에 대한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크에 대한 분석인데요. 마스크가 심각하게 넓게 잡힌 애들이 있었고, 특히 혈관을 가로질러 잡힌 애들은 모델의 잘못된 패턴을 학습시킬 수 있어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명 병변이 있는데 안 잡혀 있는 것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학습에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은 멘토님께 부탁드려 멘토님과 멘토님 회사의 임상 담당자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의 손상이 있는 경우인데요. 특히 병변의 패턴과 비슷한 경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안저사진의 레이저 자국이 병변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경우인데 저희의 목적은 DR의 병변을 잡는 것이지 레이저 자국과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1842개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1차 시도의 결과를 가지고 2차 시도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흐릿하거나 어두운 이미지에는 이미지 전처리 기법을 적용했고 작은 애들을 못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로스 함수를 최적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향상을 위한 일종의 트릭을 적용했는데 복원하는 디코더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 시도 결과 분석입니다. 먼저 전처리 기법 중 히스토그램 평화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토그램 평화라는 색상의 분포를 고르게 명암비 향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스토그램 평화라를 저희의 이미지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RGB 채널별로 적용한 후 합쳤을 때는 원본 이미지와 너무 달라졌고 청록색이 강해져 노이즈가 많이 낀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원본 이미지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강조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봤고 LAB 채널로 변경하여 L 채널에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LAB 채널이란 L은 밝기, A는 정록, B는 황청을 뜻하며 이중 밝기 채널에 대해 히스토그램 평탄화를 적용했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평화라가 지역적이 아닌 전역적으로 적용되어 원래 밝던 부분은 더 밝아지고 원래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져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평화라를 적용한 알고리즘이 필요했고 클라이라는 기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라이에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존재하며 클립 리밋과 타일 그리드 사이즈입니다. 먼저 클립 리밋보다 큰 애들을 잘라 밑에 붙여주고 타일 그리드 사이즈만큼 그 크기만큼 지역적으로 평화라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플라이를 저희의 이미지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평화라와 마찬가지로 RGB 채널에 적용했을 때는 원하는 결과가 아닌 원본 이미지와 많이 달라진 노이즈 낀 느낌의 결과라면 LAB 채널로 변경해 L 채널에 적용했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전과 달리 지역적으로 평화라가 되면서 강조 향상이 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파라미터 값 변화에 따른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린 리밋은 최대 강조를 정하는 것으로 값이 커질수록 최대 강조, 즉 대비가 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일 그리드 사이즈는 어느 정도 크기 단위로 지역적인 평화를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값으로 크기가 커질수록 전역적으로 평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파라미터 값들을 실험하며 최적의 값을 선택해 적용했습니다. 왼쪽은 그 전에 말씀드린 어둡고 흐릿한 이미지고, 오른쪽은 클라이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이 병변이 있는 곳인데, 분명히 특징이 명확해진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결과를 살펴봐도, 그 전에 못 맞추던 것들을 잘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 함수 최적화 부분입니다. 1차 시도 때 사용하던 다이소 로스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마스크의 크기 자체가 작으면 로스 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길기 값이 매우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컬과 프리치전 중 리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잘못된 예측이 조금 늘더라도 정답을 더 많이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다이소 로스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추가한 형태로 로스 함수를 최적화해 사용했습니다. 이 결과로 그 전에 아예 못 맞추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향상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미지를 복원하는 인코더에 추가하는 것인데, 이는 인코더를 더 풍부하게 해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살펴보니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도 결과 표인데요. 2차 시도의 전체 결과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변의 크기가 작다 보니 사람이 놓친 부분이 있었고, 잘 맞췄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너무 크게 잡혀 있거나 잘못 잡혀 있는 마스크가 32개 정도 있었고, 이를 제외한 결과를 살펴보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에는 마스크가 크게 잡혀 있어 분명히 잘 맞췄지만 결과가 낮게 잡힌 경우이고요. 아래에는 마스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외 사진을 보면 모델이 잘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IP 클라우드에서 하나의 마스크로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GCP에서 개별적으로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모델은 저희가 매력적으로 읽은 이 논문을 직접 구현해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의 컨셉은 하나의 인코더에 개별적인 디코더들을 연결해 소타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복원하는 디코더를 추가해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다고 했는데, 이 개념을 확장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할 때는 하나를 주요 마스크로, 나머지는 보조 마스크로 정해 학습하는 형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HE와 MA는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묶어서 진행했습니다. 2차 시도 결과와 비슷하게 문제 있는 마스크를 제외하고 결과를 냈습니다. 출력한 예시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한 결과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모델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독립병성 망막병증은 소리 없는 시력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진 질환입니다. 증상이 느껴지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로 조용히 시력을 뺏어갑니다. 증식성 디알로 발전하게 되면 신생혈관에서 발생하는 출혈에 의해 5년 이내에 실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전하기 전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진단을 받고 처음 2, 3년 정도는 꾸준히 검사를 받지만 결과도 정상이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그 이후로는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이 기술을 활용하면 안전사진만 찍을 수 있다면 쉽게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부산시와 김해시 보건소에서는 인공지능 안저검사 기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당뇨병성 망원병증, 홍반변성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건소에서 저희의 기술을 사용해서 당뇨병 환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카메라로 안전 촬영을 할 수 있는 휴대용 안전 촬영 기술도 발전 중인데 이를 통해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DR이 시력을 뺏어가기 전에 저희가 만든 기술로 도둑을 꼭 잡아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